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로투세븐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5958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일 2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이제 화장품 사업과 함께 유아동 패션 브랜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제로투세븐은 이제 저출산 관련주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됐었죠. 대표적 수혜주였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뭔가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 약 좀 테마성의 흐름들을 자주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저출산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로서 항상 빠지지 않고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로투세븐이 장 초반에 15%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보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있어요. 한 가구당 이제 2자녀만 이제 낳아서 기를 수 있게 되고 그 이상을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매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산하 제한을 완화해 주게 되면서 과거에 이제 1가구 2자녀였다면 이제 1가구 3자녀까지 산하 제한을 완화해 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나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이런 이제 유아동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와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오늘 뭐 토박스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초가가 강하게 떠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오공도 마찬가지고요. 오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 완화 소식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세를 뻗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뭔가 저런 이슈 때문에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 흐름도 갔었고, 그리고 그런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시초가가 높게 떠서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강 후 약의 흐름 속에서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저 장대 음봉의 그림이 결코 좋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로투세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4월달부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이평선과는 다소 괴리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구간에 포인트를 두는 거는 뭐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로투세븐이 4월달에 급등 이후에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으로 지금 쉬어가고 있다, 옆으로 시간만 때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제로투세븐의 이 힘이 강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그 산하 제한 그 추가 완화 소식의 슈팅이 한번 나와 주기는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되고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이 13,500원을 기점으로 잘 버텨내더니 결국에는 슈팅을 한번 또 주는 모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악재인 경우도 있고 하나의 매집 과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초가가 뜨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에 음봉이 발생됐다는 건 첫 번째로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장 초반에. 그러면은 누군가는 따라붙었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물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렸다는 거는 주가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어때요?
매물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거래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17,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구간을 전후로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등이 줄 수 있다고 쳐도 이 구간에서 물려있던 물량들이 또 터져 나오면서 주가를 또 짓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코 오늘 장대 시초가 갭상승 이후에 무너지는 저 흐름들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래로는 이제 13,500원 정도고 위로는 이제 17,000원 정도를 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을 공고히 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전강 후 약 흐름 이후에 과연 내일 주가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도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내일 주가가 더 빠진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대 음봉에 거래량 터진 이후에는 며칠 정도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하면서 과연 이 흐름들이 어디에서 또 진정이 되고 바닥을 찾아가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13,500원대의 지지라인은 역시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을 통해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올지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가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를 앞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관망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지금에서는 당분간은 뭔가 매수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매수를 받아서 추가적인 슈팅을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고공권에서 이제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또 부담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꼭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음봉에서 거래량이 있으면 꼭 조금 이제 얼마 안 가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거의 흐름하고 만약에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결국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한번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이제 구간이 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닥을 어디서 찍어내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시초가가 뜨고 나서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5일선과 11선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은 역시나 상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상승폭 반납 이후에 내일 다시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이 17,0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기회로 좀 삼아 봐야 될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온다면 진짜 13,500원 정도까지 하방 변동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당분 13,500원의 지지를 보면서 이 박스권 흐름들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나온 이 산하 제한 이슈는요, 사실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대선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로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의 세자녀 허용 이 부분들 로 인한 요소는 일회성 요소로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뭔가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로 좀 탈바꿈되는 저출산 이야기가 나와줘야 다시 한 번 더 제로투세븐이 힘을 받아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혹시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게 되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이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 아침 9시에 3종목씩 나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로투세븐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